안녕하세요. 차교사 모나크 기초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빛의 성질을 공부했습니다. 빛을 다루는 광학을 전부 해서 챕터 3개에 걸쳐서 하는데, 두 번째, 오늘은 이제 챕터 20강에서는 Mirrors and Lenses, 거울과 렌즈를 공부합니다. 거울과 렌즈의 상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걸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거울 중에서 오목 거울을 보겠습니다. 자, 오목 거울에 빛이 들어가면 여기에 가운데 있는 이 선이 바로 주축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축에 수평 방향으로 평행하게 빛이 들어가면 이 빛들이 전부 한 점을 통과합니다. 이 통과하는 한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목 거울의 초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광선이 이 초점을 향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히 거울에서 광선의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볼록 거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볼록 거울은 이렇게 생긴 게 앞으로 이렇게 된 게 볼록 거울인 경우인데, 볼록 거울의 경우에는 빛이 주축에 평행하게 들어오면 한 곳으로 모이지 않고 퍼져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도 초점이 있습니다. 이 초점은 어떤 의미냐면, 퍼져 나가되 그 건너편에 있는 한 점에서부터 이은 선을 향해서 퍼져 나갑니다. 이것을 갖다가 볼록 거울의 오른쪽에는 이것도 역시 초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볼록 거울의 경우에는 수평 방향을 향해서 볼록 거울을 평행하게 들어오면 전부 다 한 점에서부터 나가는 방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우리 오목 거울에 초점이 있으면 그 초점 거리하고 오목 거울은 구 표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이 표면을 만드는 구의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D에서부터 B로 들어와서 F로 이렇게 반사 평행하게 들어왔으니까 초점으로 갔죠. 이랬을 때는 우리 이 반사는 어떻게 하냐면 반사 법칙을 만족합니다. 이 반사 법칙은 여기 구 표면이니까 구의 중심에서 구까지 이은선, 이게 바로 법선이 됩니다.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이렇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DB하고 DB는 AC의 평행이기 때문에 평행선에 이렇게 점선처럼 선을 그리면 억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DB하고 AC가, 선분 DB와 AC가 평행하다고 하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각 DBA하고 BAC가 같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저 두 개 같다는 거 할 것 같으면 각 세 개가 다 같죠. 이걸 우리 세타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삼각형 AF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FB는 AF와 같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가정을 쓰냐면 세타가 아주 작다는 가정을 씁니다. 볼록 렌즈건 볼록 거울이건 오목 거울이건 간에 그 거울의 초점이 잘 정의가 되려면 그때 이 세타가 굉장히 작아야지 됩니다. 세타가 굉장히 크면 그때는 한 초점에 만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세타가 클 때는 어때야 되냐면 이게 구 표면이 아니라 포물면이 표면이야지 그때 한 초점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초점으로 만난다고 할 때는 세타가 작은 것이고, 모든 경우에 우리가 거울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거울에서는 우리가 세타를 굉장히 작은 걸 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B하고 FC가 같게 됐죠. 그래서 AF하고 FC가 같다. FB하고 AF하고 같으니까, 그리고 FB하고 FC가 같으니까 AF하고 FC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 거리라고 하는 것은 F에서 C까지가 바로 초점 거리인데, 이 초점 거리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C를 두 번 더해서 둘로 나눈 걸로 쓸 수가 있겠고, FC가 뭐하고 같다 그랬습니까? AF하고 같다 그랬죠. 근데 AF하고 FC를 더한 게 바로 뭐예요? AC인데 AC가 바로 뭡니까? 구의 반지름이죠. 그래서 초점 거리는 이 렌즈가 만드는 구 반지름의 절반과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오목 거울이나 볼록 거울이나 우리 상을 구할 때는 이렇게 쉽게 그 광선의 경로를 알 수 있는 거 두 개만 이용할 것 같으면 그 두 개의 빛이 모이는 데가 바로 상이 생기는 데입니다. 그렇게 그리기 쉬운 걸 뭐라고 부르냐면 주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목 거울의 주광선 하면 오목 거울에서 그리기 쉬운 광선인데,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이렇게 주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광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초점을 향해서 나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초점을 향해서 들어온 광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축에 평행하게 나간다고 그랬죠. 또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구의 중심 C, 이게 곡률 중심인데 이 곡률 중심을 향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입사각이 0도가 됩니다. 그러면 반사각도 0도에서 오던 길을 다시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울의 중심, 거울 가운데 여기를 딱 들어오는 빛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의 중심에 여기를 딱 들어오는 빛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도록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4번은 자주 쓰지 않지만 자, 이런 것들이 오목거울의 주광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거울의 상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그랬을 때 이 물체가 초점에서부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이 좀 다르게 생깁니다. 이 경우에 물체가 그 구의 중심보다도 더 큰 데 있으면, 그러면 물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P라고 부르겠어요. 그리고 상까지의 거리를 I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초점 거리를 F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오목거울의 상을 구할 때 우리 이 거울 공식을 이용하는데, 근데 부호가 중요합니다. 거울의 경우에는 거울의 앞쪽에 있는 건 전부 다 0보다 큰 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0보다 크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초점 거리나 상까지 거리가 전부 다 거울 앞쪽에 있죠. 이게 다 0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울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거울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 상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구한 배율은 어떻게 되냐면 I도 0보다 크고 P도 0보다 크니까 여기 배율은 항상 마이너스 P분의 I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0보다 작으면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P가 I보다 훨씬 크니까 이건 배율의 절대값은 배율 값이 1보다 작게 되죠. 이때는 이제 축소된 도립 실상이 생긴다. 이게 거꾸로 되면, 거울에서 거꾸로 되면 이건 실상입니다. 항상 실상의 경우는 뭐냐면 빛이 직접 만나서 생긴 상이에요. 여기서 빛이 직접 만났죠. 그래서 축소된 도립 실상이 생긴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체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구의 중심과 초점거리 그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했냐, 이때는 여기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이 물체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P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상까지의 거리를 I라고 하고 초점 거리를 F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 세 개가 다 0보다 크죠. 이 세 개가 0보다 다 큰 거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여기에 거울 공식을 대입하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P분의 I인데 I가 P보다 더 크죠. 그 다음에 여기 배율은 0보다 작으니까 도립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확대된 도립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물체가 그 초점 거리보다 더 작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둘이 만나는데 저 왼쪽에서는 절대로 빛이 안 만나죠. 근데 그 빛이 연결된 선이 만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빛이 여기서부터 만나서 나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이 생기는데, 실제로 빛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연장된 선이 만나서 생기는 상, 이게 바로 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면 여기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P라고 하고 거울에서부터 상까지의 거리를 I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점 거리를 F라고 한다면, 자, P는 0보다 큰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I는 0보다 작습니다. 상은 어때요? 거울의 오른쪽에 생겼죠. 그런 경우에는 0보다 작은 수로 대표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점 거리는 0보다 크겠어요. 자, 이것들을 갖다가 거울 공식에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I가 뭐가 나오냐면 0보다 작은 수가 나오고, 0보다 작으니까 배율이 어떻게 됐어요? 0보다 커졌죠. 이 경우는 1보다 더 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이 이렇게 구한 M이 0보다 크면 그것은 정립 허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확대된 정립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목거울의 예제를 한번 보겠어요. 높이가 10cm가 초점거리가 10cm인 오목거울 앞 5cm에 놓여 있다. 그래서 대강 이렇게 주광선으로 그렸더니 이런 상이 생겼죠. 그래서 그 거울 앞 5cm 하니까 초점거리보다 더 작으니까 어때요? 상이 더 커졌죠. 자, 여기다가 주어진 숫자를 여기다 대입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F하고 P가 주어졌는데, 그러면 거울 공식을 이용해서 I를 구합니다. 그래서 I를 이렇게 구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거울 앞에 있다. 거울 건너편에 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배율도 계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율이 2가 2배가 됐죠. 그래서 높이가 20cm인 정립 허상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목거울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볼록거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록거울에서는 주광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에 주축에 평행하게 들어오는 광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것은 초점에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아까 했었죠.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있냐면 초점을 향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초점을 이렇게 향해서 들어오면 그때는 반사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주축에 평행하게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곡률 중심, 부의 중심을 향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똑같이 그냥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입사각이 0이고 반사각이 0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거울의 중심 A점을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때는 반사각과 입사각이 같도록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볼록 거울의 주광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볼록 거울의 경우에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항상 거울의 앞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그 크기가 얼마 된지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이 생기는데, 그때 아까 한 것처럼 여기에 물체까지의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초점 거리가 있고 상까지의 거리가 있고 초점 거리가 있다면 이때는 부호를 어떻게 붙이냐면 P는 어때요? 당연히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I는 어떻습니까? 거울의 건너편에 있죠. 이건 0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초점도 어떻습니까? 거울의 건너편이죠.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 가지고 거울 공식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 공식에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제 배율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배율은 항상 0보다 크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립 허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배율의 크기는 1보다 작으니까 축소된 정립 허상이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볼록 거울의 예제를 보겠어요. 초점 거리가 10cm인 볼록 거울 앞 20cm인 곳에 물체가 놓여 있다. 이 물체의 상과 위치의 배율을 구하라라고 하면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어요? 초점거리 주어졌는데 이 초점거리는 볼록 거울이니까 마이너스 10cm 이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체까지 거리는 20cm입니다. 그래서 거울 공식에다 대입을 했더니 I가 나왔어요. I가 얼마 나오냐면 딱 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상이 어때요? 거울 건너편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 상까지 거리 이렇게 되고, 배율을 계산하면 배율은 0보다 크죠. 배율은 0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정립 허상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배율이 3분의 1밖에 안 되겠어요. 그러면 높이가 3분의 1인 물체 높이가 물체보다 높이가 3분의 1인 정립 허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울 문제를 전부 마치고 이번에는 렌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렌즈의 경우에 볼록 렌즈를 보겠어요. 볼록 렌즈는 렌즈의 경우에는 초점을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광선은 어떠냐? 네, 주축에 평행하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 광선은 이렇게 평행한 건 건너편 초점을 향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향해서 앞쪽에 있는 초점을 향해서 렌즈의 중심을 향해서 가면 똑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점을 통과해서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렌즈를 지나간 다음에는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볼록 렌즈의 주광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P가 F보다 커가지고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F보다 더 큰 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주광선을 우리 세 개 그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 개 그렸더니 한 점에서 다 만났습니다.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실상이죠. 그리고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도립 실상이 생겼다. 실상은 항상 이렇게 도립으로 생기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P는 항상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I하고 F도 역시 이 렌즈의 경우에는 렌즈의 건너편에 있을 때 상과 상의 거리와 초점 거리는 건너편에 있을 때를 플러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렌즈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배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배율은 항상 0보다 작아지게 되고, 이건 도립 실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P가 그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P가 EF보다 더 크면 그때는 배율이 1보다 작아지고, P가 EF하고 같으면 배율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P가 F하고 EF 사이일 것 같으면 배율이 1보다 더 커지는 그런 볼록 렌즈의 상이 생기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가 아주 작을 때, F보다도 작을 때,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주광선을 그릴 것 같으면 두 개를 이렇게 그리더라도 여기서는 도저히 만날 없죠. 이게 연결한 선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한 선이 만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허상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허상의 경우에는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P는 이거 0보다 큰 것이고,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됩니까? 렌즈의 앞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초점 거리는 0보다 크죠. 이걸 갖다가 이제 거울 공식에, 렌즈 공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I를 구해서 우리 배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율은 이건 항상 1보다 커지니까 0보다 크니까, 그리고 1보다 크니까 이건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볼록 거울은 여기서 이 정도 하고, 볼록 렌즈 이 정도 하고, 오목 렌즈를 보겠습니다. 오목 렌즈의 주광선은 어떻게 되냐면,
주축에 평행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 초점에서 나간 것과 같은 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심을 향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똑바로 나가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 초점을 향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건너편적 초점을 향해서 들어가면 그러면 주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 이 세 가지가 오목렌즈의 주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목렌즈의 상 그리는 걸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체가 F보다 더 왼쪽에 이렇게 놓일 것 같으면 여기에 이제 주광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 하나 그렸습니다. 또 하나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요것들을 다 합해서 만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만나는 데가 가만 봤더니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상이 이렇게 생기는데 P는 항상 0보다 큰 것이고 그 다음에 I는 어떻습니까? 렌즈의 경우에는 렌즈의 앞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물체를 빼고는. 그 다음에 F도 앞쪽에 있으니까 0보다 작죠. 그래서 이렇게 I하고 F가 0보다 작은데 렌즈 공식에 대입해 가지고 I를 구해서 배율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P분의 I로 구할 것 같으면 이건 항상 0보다 크게 되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정립 허상이 된다. 그리고 이때는 배율의 크기도 계산하면 항상 1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물체가 어디에 있냐면 초점 안쪽에 있다고 하면 이때는 또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이때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주광선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번째까지 그렸더니 역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조그만 이런 정립 허상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경우도 아까 한 것처럼 P는 0보다 크고 I하고 F보다 다 0보다 작으니까 렌즈 공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배율을 구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항상 0보다 큰 게 되고 배율은 1보다 작으니까 이건 물체를 어디에 놓든지 간에 항상 축소된 정립 허상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히 예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렌즈에 관한 예제. 높이가 10cm인 물체가 초점거리가 15cm인 볼록 렌즈 앞 5cm인 곳에 놓여있다. 이 물체의 상에 위치한 높이를 구하라.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체가 초점거리보다 더 안에 있으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이렇게 봤더니 허상이 생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거 F는 15cm, P는 5cm 이렇게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가 구해지죠? I가 어떻게 됐습니까? I가 뭘로 구해졌냐면 음수로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렌즈 앞에 생겼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배율을 구했더니 1.5가 됐죠. 그래서 높이가 10cm인 것에 배율을 곱했더니 높이가 15cm인 정립 허상이 생겼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또 보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높이가 10cm인 물체가 초점거리가 15cm인 오목 렌즈 앞 5cm인 곳에 놓여 있다. 이 물체의 상의 위치와 높이를 구하라. 그래서 주광선을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한 것처럼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오목 렌즈의 경우에는 초점거리가 음수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자, 렌즈 공식에서 I를 구했더니 뭐가 됐어요? 이때도 I가 음수가 나왔죠. I가 음수가 나왔다면 렌즈 앞에 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 I를 이용해서 배율을 구했더니 플러스 0.7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건 축소됐고 정립 허상이다. 그래서 높이가 원래 높이가 10cm니까 높이가 7.5cm인 정립 허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렌즈 두 개가 있는 경우를 보겠어요. 복합 렌즈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이 초점 렌즈가 20cm하고 10cm인 두 볼록 렌즈가 간격이 60cm의 거리를 두고 놓여 있고 첫 번째 렌즈 앞 40cm인 곳에 높이가 5cm의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상에 위치한 물체의 높이를 구하라. 상의 높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그리고 렌즈 공식을 두 번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렌즈의 물체는 첫 번째 렌즈의 상이 바로 두 번째 렌즈의 물체가 되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이제 렌즈 공식 두 번 적용하면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은 어디에 생기냐면 문제에서 뭘 주었습니까? F하고 P가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I가 얼마 나오냐면 자, 이렇게 해서 I 구했더니 I가 20cm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I가 40cm가 나왔어요. 여기 40cm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도립 실상이 생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무엇으로 이용이 되냐면 두 번째 렌즈의 물체로 이용하겠어요. 그러면 요 물체까지의 거리는 60cm 빼기 40cm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상의 경우에 물체까지의 문제선, 물체까지의 거리가 20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점은 10cm가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상까지의 거리 I2를 구했더니 여기서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I2는 20cm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은 이 오른쪽에 생기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럼 배율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배율에다가 두 번째 배율을 곱할 것 같으면 전체 배율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두 번 다 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도 배율이 1이고 두 번째도 배율이 1입니다. 그래서 배율은 1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배율이 첫 번째도 마이너스, 두 번째도 마이너스니까 첫 번째가 도립실상. 그 다음에 이 도립실상은 또 도립실상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건 정립이 되어 있지만 이건 실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8문제 있는데 이 8문제를 한번 빨리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이 8문제에서 사용하는 건 자, 이런 복합 렌즈를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앞에 복합 렌즈 예제하고 똑같은데 전부 다 숫자가 절반씩으로만 다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렌즈 2개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 앞에다 물체를 저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뭐냐면 렌즈 1이 만드는 첫 번째 상의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 물체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상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가 주어졌냐면 F1은 10cm, P1은 20cm니까 여기다 상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I1을 딱 구했더니 뭐가 되냐면 I1은 딱 봤더니 20cm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렌즈의 오른쪽. 근데 두 렌즈의 간격이 30cm니까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렌즈 1과 렌즈 2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렌즈 1에서 첫 번째 상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이건 우리가 지금 구했죠. I1을 얼마로 구했습니까? 20cm 구했죠. 20cm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상의 높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제 배율을 구하면 되겠어요. 배율이 무엇입니까? 배율이 P1은 20cm고 I1은 20cm니까 배율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도립 실상인데 배율은 1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원래 물체의 높이가 5cm였으니까 그냥 5cm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은 정립인가 도립인가 아까 구했었죠. 도립 실상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로부터 도립 실상 알았으니까 우리 도립 실상이 답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문제는 뭐냐면 렌즈 2가 만드는 두 번째 상의 위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는데 두 번째 렌즈의 물체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해서 구합니까? 자, 초점거리 이렇게 주어졌고 저건 어때요? 30에서 20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P2는 10cm가 됐습니다. 이걸 렌즈 공식에다 집어넣었더니 I2가 나왔어요. I2가 얼마가 나왔냐면 5c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5cm가 나온 거 아니죠? 여기서부터 I2를 구하니까 뭐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구하니까 I2가 10cm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10cm는 어때요? 여기 두 번째 렌즈의 오른쪽에 생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렌즈 2에서 두 번째 상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이건 구해 놨었죠. 그래서 이건 10cm다. 이거 우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상의 높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배율을 구하면 될 텐데 P2는 10cm고 그다음에 I2는 10cm고 그다음에 원래도 이제 배율이 그래서 상의 높이가 5cm, 첫 번째 상의 높이가 5cm였죠. 근데 이 경우에도 배율이 이제 1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이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5cm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상은 정립인가 도립인가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배율이 M2도 마이너스고, 그래서 M1에서 도립이 되는데 M2가 마이너스니까 또 한 번 도립이 됐죠. 그랬더니 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정립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 경우는 복합 렌즈의 경우에는 정립이지만 실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빛이 만나서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20 렌즈와 거울 문제를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광학을 챕터 하나 더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 간섭과 회절과 같은 빛의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